네, 안녕하세요. 수능 경제랑 내신 경제 가르치는 최재우입니다. 오늘은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념이 필요한 파트긴 한데, 뭐, 문제를 보면서 필요한 개념들을 또 정리해 나가는 식으로 합시다. 전에 맨 처음 1단원처럼 그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나가기보다는 그냥 문제 선지를 보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땡땡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토론 장면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자, 사회자가 뭐라고 했는지를 살펴봅시다. 국제 유가의 급등에 따라 생산 비용이 크게 상승해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유가가 급등해서 기업의 생산 비용이 크게 상승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첫 번째, 일단 총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두 가지의 문제라고 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첫 번째,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 GDP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해결해야 될 게 두 가지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므로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시행해야 되겠어? 두 가지가 있죠. 항상 이 말은 시행 주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행 방향, 현재 총 수요를 늘릴 거냐 줄일 거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단 말이지. 자, 근데 얘는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했으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소리야? 중앙은행이 시행했으니까 일단 긴축 통화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중앙은행이 시행했으니까 통화가 되겠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시행하는 거니까 긴축 정책이 되겠고. 예를 봅시다. 자, 기업의 고용 축소가 우려되므로 정부가 어떻게 뭐를 목표로?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해야 된다. 자, 정부가 시행했으니까 재정 정책이 될 것이고,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확대 재정, 확장 재정 혹은 확대 재정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모두 두 마리 토끼를 못 잡아.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내가 뭐를 처리할 건지 이런 식으로 기업의 고용 축소가 우려된다. 혹은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밑밥을 깔 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맞춰서 처리를 하시면 돼. 언제? 총 공급이 감소하였을 때. 자, 기업은 총 공급 감소 요인이기 때문에 땡. 2번, 갑은 확대 통화가 아니라 긴축 통화 정책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을은 지나친 경기 과열을 우려하지 않죠.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경기가 좀 더 낮아지는 거, 경기가 잘 안 풀리는 거, 경기 불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가에는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축소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것이 뭐야? 긴축 통화 정책이 되니까 여수신 제도로 처리를 하시는 거죠. 5번 나에는 법인세율 인하가 들어가야 되겠네. 세율 인하가 확대 재정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자, 73번으로 봅시다. 역시 또 국민 경제의 균형점의 변동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73번 여기 현재는 인데 그 다음에 뭐 2에서 물가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 혹은 지금보다 작아지거나 실질 GDP가 커지거나 뭐 하면은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한다. 오케이, 됐습니까? 실질 GDP가 작아지거나 아니면 물가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가 문제라고 했어요. 여기가 문제가 되거나 혹은 물가 수준이 높아지는 게 문제다. 자, 일단 어떻게 되겠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일단 각각의 변동 요인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A는 뭐가 되겠어? A는 총 공급의 감소가 될 것이고, B는 총 수요의 증가가 될 것이고, C는 총 수요의 감소가 될 것이고, 그치? 자, 처리를 해봅시다. A로의 이동 요인으로 민간 소비 증가를 들 수 없고요. A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이죠. B로의 이동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총 공급이 감소하는 오히려 A로의 이동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C와 달리 A로의 이동은 화폐 구매력 증가 요인이냐라고 물어봤어. 화폐 구매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화폐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죠. 화폐 가치가 증가는 언제 합니까? 물가가 하락할 때. 그렇기 때문에 C가 화폐 구매력 증가 요인. C와 달리 A로의 이동은 화폐 구매력의 감소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B에서 나타난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물가가 상승해서 지금 문제가 됐지. 이때 중앙은행에 국공채 매입을 들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국공채는 물건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중앙은행이 물건을 매입했어. 샀어. 물건을 샀어. 그러면은 돈을 어디서 어디로 줘야 돼? 중앙은행이 사람들한테
줘야 되겠죠. 내가 샀으니까 물건을 산 값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시중에 있는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 개선 방안으로 총수요를 줄여도 모자를 판에 총수요를 더 늘리면 안 되겠죠. 매각을 들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겠네. 자, C에서 나타난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현재 실질 GDP가 감소했기 때문에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실질 GDP를 늘려줘야 돼. 정부의 소득세율 인하를 들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74번 봅시다. 뉴스. 자, 그림은 각국의 경제 뉴스라고 했어요.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역시 아까와 다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게 기출풀이의 핵심이니까. 자, 최근 가계 소비 위축과 고용 악화가 심각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중앙정책의 정책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안정화를 위해 소득세율 변경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인데? 실질 GDP가 줄어든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계 소비가 위축됐다라고 했으니까 총수요가 현재 감소한 것이 문제다라고 했으니까 이를 위해서 소득세율을 어떻게 해야 돼? 소득세율을 인하해주는 무슨 재정정책? 확대 재정정책을 시행을 하셔야 되겠네. 자, 공개시장 운영. 공개시장 운영은 국공채 매각 혹은 매입이죠. 국공채를 매입해야지 확대가 된다. 그 다음에 여수신제도. 자, 중앙은행이 대출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확대해줘야 됩니까? 오히려 더 줄여야 됩니까? 확대해줘야 되지. 대출 확대라고 미리 다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좋아. 그 다음에 통화량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야? 통화량을 늘리는 게 목적이 되겠죠. 확인을 해봅시다. 뭐가 달라졌는지 알겠나요? 선지가 잘못 들어가 있어서 선지를 바로 바꿔왔어요. 자, 1번. 정부는 소득세율을 어떻게 할 거야? 인하할 것이다. 2번. 정부는 긴축 재정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정부는 무슨 정책을 시행하겠어요? 확대 재정정책을 시행을 하겠죠. 중앙은행은 국공채를 매입, 우리 미리 적어놨어. 매입할 것이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을 확대할 것이다. 우리 미리 다 예측해놨거든. 5번. 중앙은행의 정책 시행으로 통화량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위에서 나온 내용들을 미리 그때 GDP 디플레이터 문제와 다르게 미리 전부 다 확인하고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냥 거의 암기에 해당하는 파트니까 쉽게 그냥 빠르게 처리할 수 있거든. 자, 여기를 처리하는데 본인이 시간이 오래 걸리시면 그것은 확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파트예요. 오케이? 자, 75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또 미리 위에서부터 쭉 다 파악하고 갑시다. 물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중앙은행의 목표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상황이라서 총수요 증가가 원인이래. 그러면은 이것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각국의 경기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무슨 통화정책이 필요하겠습니까? 긴축 통화정책이 필요하겠죠. 경기 안정을 위한 것이니까. 자, 1번. 기업 상황에서는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화폐의 가치와 물가는 우리 반대가 된다고 했죠. 기업 상황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 비해 돈을 빌린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왜? 이제 과자 하나만 갚으면 되니까. 3번. 니은의 수단에는 세율 뭐가 포함이 되겠습니까? 세율이 포함돼? 긴축인데? 긴축인가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가 아니라 통화정책이 아니잖아. 재정정책이죠. 세율 인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니은의 수단에는 국공채 매입이 포함된다. 국공채를 매입하면 돈을 오히려 더 푸는 쪽이지 매각이라고 고치셔야 되겠죠. 5번. 니은의 수단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축소가 포함이 되겠다. 쉽죠? 어렵지 않죠? 자, 76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76번. 자, 경제 형성평가, 수행평가가 아니라 형성평가로 말이 바뀌었다고. 자, 신문기사. 각국 정부는 최근 실업자 증가 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고용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자, 고용 상황이 심각하대.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확장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니까 정부가 시행했으니까 이것은 확대 재정 정책. 아래 나와 있네요. 확대 재정 정책이 되겠구나. 여기 중앙은행은 목표 수준을 크게 웃도는 물가 오름세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 하였다. 자, 이거는 뭡니까?
가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긴축 정책이고 중앙은행이 시행했으므로 재정이 아니라 통화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지. 긴축 통화 정책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봅시다. 1번. 기업은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확대라니까.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는 게 아니라 현재 눌려있는 경기를 좀 부양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니은의 개선 방안으로 물가를 좀 낮춰야 돼. 지준율을 인하하시면 안 됩니다. 인상하셔야 돼요. 니은의 개선 방안으로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각 확대를 들 수 있다. 자, 아까 계속 나왔던 선지죠.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볼까? 국공채 매각. 내가 물건을 팔았어. 이번에는 물건을 판 거야. 그러면은 돈이 어디서 어디로 와야 됩니까? 물건을 팔았으니까 내가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겠지. 물가가 오르니까 통화량을 줄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각 확대를 들 수가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 4번 봅시다. 기업과 디귿은 모두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아니지. 여기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지만 가의 경우는 총수요를 오히려 줄이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틀렸습니다. 가에는 긴축 재정 정책, 가에는 긴축 통화 정책, 땡. 나에는 경기 부양이 들어갈 수가 있죠. 요거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거니까. 됐죠? 자, 인플레이션의 유형,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데 왜 인플레이션은 안 들어갔어요? 우리가 순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대책이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뒤로 뺐어요. 자, 가는 뭡니까? 총수요가 올라갔으니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되겠고, 여기는 총공급이 감소했으니까 공급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되겠네요. 공급이 감소한. 자, 정부 지출 축소는 가의 발생 요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부 지출을 축소하면 오히려 총수요는 더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지. 2번, 기업의 투자 지출이 증대되는 것은 나의 발생 요인이 아니라 가의 발생 요인에 해당이 되겠고, 3번, 가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렇게 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대책으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들 수가 있겠죠. 3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나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입 확대. 자, 나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야. 그러면 일단 물가가 오른 게 문제가 된다고 여기서는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위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국공채 매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을 확대를 하셔야 되겠죠. 돈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5번, 나는 가와 달리 경기 호황기에 나타난다. 자, 경기 호황기에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가에 해당합니다. 왜? 실질 GDP가 증가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는 나와 달리 라고 처리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바뀌었다고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수요 총공급 파트도 거의 다 암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지금 푸는데 헷갈린다, 아니면은 자꾸 틀린다 하시면은 반드시 다시 개념학습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문제를 여기서 같이 확인하는 거고, 사실은 미리 다 개념이 됐다라고 가정하고 가는 것인데, 조금씩 부연 설명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개념을 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고생하셨어요.